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통계 분석표 이야기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정규 분포 설명드리고, 표준 정규 분포, 누적 표준 정규 분포, 카이제곱, 그다음에 T분포, F분포를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수준으로만 설명드릴 거고,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은 별도의 교육 과정을 강의를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라는 것은 해당하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분포를 말하게 되죠. 평균이 뮤이고, 잘 안 그려지는데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단위가 다를 때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변화시키는 표준 정규 분포 Z화를 시키게 되는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를 통해서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이 표준화 혹은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정규화라고도 하고요. 네, 우선 시작점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를 누적으로 보고 시작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할 거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전체 면적은 1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0이고 분산이 1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면적은 0.5, 여기서부터가 0.5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이 뮤가 해당하는 부분이 0으로 계산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해당하는 Z값이 0.000이 해당하는 값이 0으로 시작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0.5까지 나온다면 여기까지가 이미 누적되어 있는 0.5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당하는 간단한 내용을 통계 분포표 엑셀로 된 걸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와 누적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오시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Z 부분이 0.000이 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해당하는 정규 분포가 여기서부터가 0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0에서 Z가 0일 때 0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누적 여기에서 0.5라고 나온다면, 여기서 0.5라고 나오는 것은 정규 분포를 가지고, 그 다음에 0.000, 여기가 Z가 0.000인데 면적이 0.5라고 나오면 누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와 누적 표준 정규 분포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얘는 누적은 0을 가지고 누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Z라는 것은, 다시 한번 표준 Z라는 것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라는 공식을 통해서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값이 1.0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1.01이라고 가정하면 1.01음으로 해당하는 요 값이 0.3483이죠. 즉 여기서부터 실제로 1.01까지 Z값이 이 면적이 얼마나 한다? 0.3438의 면적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Z분포는 자유도를 계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30개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적용하지 않고요. 대다수 표본수가 많아지면 정규분포를 수렴하고 그를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는 Z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관측값이 10.23이라고 가정할게요. 10.23. 그 다음에 알려진 평균이 9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분이 시그마가 1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23 마이너스 9를 놓고 그 다음에 1로 넣게 되겠죠. 원래 1이라는 넣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1.2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3, 그래서 Z값이 1.23이라는 요 값이 해당하는 해당하는 실제로 면적이라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1.23의 면적이 0.39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누적이 되면 당연히 0.5를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0.89의 면적을 가지고, 그 반대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당 부분 여기서부터가
0.599 전체선 1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누적을 해서 0.89이니까 0.11이 될 거고 0.5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0.11의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이 제곱은 매우 중요한 개념에 통계학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분포표 하나가 카이 제곱 분포표가 되겠습니다. 자, 카이 제곱 분포표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해당하는 카이 제곱입니다. 카이 제곱을 쓰게 되는데 유의 수준을 씁니다. 유의 수준 알파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자유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유도는 일반적으로 n-1을 적용한다. 무조건 n-는 아니지만 해당하는 자유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이 제곱 분포는 좌우대칭의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해쪽의 면적과 이쪽의 면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계산하는 부분을 적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해당을 알파는 0.05라면 0.0의 면적이 0.05라고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자유도라는 개념은 이미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 넘어가시고, 자, 그러시면 심층적인 내용으로 살펴보시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유도가 표본수 자유도로 할게요. 자유도가 9이고 그다음에 유의 수준이 0.05라면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를 필요한 임계치는 얼마 나오냐라고 나오시는데요. 우선적으로 자유도가 9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유도가 9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9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0.05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부분이 중첩하는 부분은 16.919라는 부분을 임계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임계치와 검정통계랑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심화 교육 과정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과정은 단순하게 자유도와 신뢰 수준만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카이스퀘어가 됐든 t-테스트가 됐든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을 먼저 넣고 일반적으로 자유도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유의 수준은 소수점에 나올 거고요. 해당하는 이쪽은 해당하는 부분은 자유도 정수로 나오기 때문에 순서에는 큰 상관없지만 유의 수준 그 다음에 자유도 순으로 적어 놓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임계치보다 검정 통계량이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계속적으로 T분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T분포는 일반적으로 양측이냐 단측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말하는 유의 수준은 알파입니다. 알파이기 때문에 양측과 단측은 제가 별도의 좀 심화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유의 수준과 해당하는 신뢰 수준 그다음에 부분은 좀 다르니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뢰 수준의 양측 검정과 해당하는 부분의 결과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신뢰 수준 90%라는 것은 유의 수준 알파가 0.1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단측 검정이라면 0.1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양측 검정이라면 나누기 1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0.05를 적용하시는 거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별도로 제가 심화 과정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유도는 해당하는 부분은 역시 n-1 기본적으로 n-1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30개까지는 표본수가 30개까지는 일반적으로 t-테스트를 많이 적용하시는 거고요. 30개가 넘는 경우는 표준 정규 Z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적용해서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이 경우는 다시요. 자유도,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이 결정되면 임계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결정이 된다면 자유도가 됐든 유의 수준이 됐든을 결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계치가 1.383이 나오고 자유도가 9라면 해당되는 유의 수준은 알파는 0.16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즉,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표본수가 28개고 유의 수준이 신뢰 수준 90%의 양측 검정이라면, 다시 한번 보죠. 양측 검정이라면 신뢰 수준이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거는 유의 수준 0.1이 될 거고 2분의 알파니까 0.05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28개니까 자유도는 27개를 적용하셔야 되겠죠. 자, 27개에 0.05를 적용하므로 결론적으로 임계치는 1.70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단측 검정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측 검정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단측과 양측은 구분하는 것은 별도의 강제 심화 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양측 검정이 아닌 단측 검정이라면 90% 단측 검정이라면 유의 수준 알파가 0.1이 되므로 이 부분이고요. 해당은 27을 살펴봐서 임계치는 1.314가 될 것입니다. 자, 양측과 단측에 분류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느냐, 다시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양측 검정이고요. 이렇게 나올 거냐, 이렇게 나올 거는 단측 검정으로 봅니다. 그런데 표본수가 많아지면 이 T 검정은 정규분포에 근사해지고, 정규분포는 다시 한번 표준 정규분포에 근사해짐으로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는데, 이 만약에 T분포의 표본수가 만약에 100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양측 검정일 때요. 일반적으로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양측 검정일 때는 90%면 1.645, Z값이 1.64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알파 자체가 0.1이고 신뢰 수준을 구하기 위해 양측 검정을 하죠. 그래서 2분의 0.1이므로 유의 수준은 0.05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이냐 단측이냐, 신뢰 수준을 구하냐, 신뢰 구간을 구하냐, 특히 신뢰 구간을 구하냐, 이런 부분은 제가 심화 과정을 별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테스트입니다. F테스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 기법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F값은 우선은 해당하는 집단의 첫 번째 집단의 분산의 카이스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의 카이스퀘어 나눠서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우선은 F테스트라고 하는데, T테스트의 제곱값이 F테스트가 됩니다. 자, F테스트는 유의 수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집단에서 자유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의 자유도를 적용함으로써 이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얘를 주어진 것은 일반적으로 0.05, 0.025, 그 다음에 0.1로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0.95라고 주어졌다면 0.95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해당하는 알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역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구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알파를 1-알파를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자유도를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자유도를 넣고 역수를 구하게 되면 해당하는 반대쪽에 임계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파 값이 0.05이고 첫 번째 n수는 1고 두 번째 n수는 1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F테스트는 여기 보신 것처럼 0.05에 해당하는 자유도이기 때문에 7-1이기 때문에 6, 10-1이기 때문에 9가 됩니다. 해당하는 분자를 먼저 넣어야 되므로 0.05, 여기 나오는 0.05 해당하는 표를 보시고, 첫 번째 자유도는 분자에 있는 자유도 0.6,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9를 적용함으로써 해당하는 임계치는 3.34가 되겠네요. 이 값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0.95라고 주어진다면 0.95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되는 역수를 통해서 1-알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의 자유도, 첫 번째 자유도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역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얘가 0.05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자유도를 첫 번째에 집어넣었으니까 9, 그 다음에 6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9와 6을 통해서 해당하는 값을 구하고 얘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해당하는 임계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임계치의 유의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반인 0.025, 그 다음에 0.01 요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F테스트의 기본적인 원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수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까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표준정규분포, 누적 표준정규분포, 카이제곱, T분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강의는 심화 과정이 아닌 기초적인 자유도를 놓고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심화 과정은 제가 별도로 강의를 촬영해서 계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